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추진을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동안 중립 노선을 유지하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영국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핀란드 총리는 스웨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몇 주 안에 나토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 블로그 전문가들은 핀란드가 내부적으로 가입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스웨덴 언론 역시 자국 총리가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6월에 있을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가입은 확정적입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 팽창과 서방에 맞서려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립주의 를 유지하던 북유럽 이 나토 가입을 촉진하는 역효과만 냈다. 한마디로 천하의 바보짓이라는 겁니다. 현재 나토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0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고 약 35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면 러시아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서부 국경에는 발트 상국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가 위치해 있고 그 옆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가 위치합니다. 스웨덴, 핀란드까지 더해지면 러시아 서북부 쿠병은 나토 회원국으로 완벽히 포됩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합류하면 나토와 러시아의 병력 차이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국가 군사력 비교 지표인 글로벌 파이어파워의 지난해 분석을 보면 러시아군은 예비군을 포함해서 총 135만 명입니다. 여기에 전투기 772대, 탱크 12,420대, 잠수함 70척 등으로 세계 2위의 군사 당국입니다. 나토는 최전선 투입 가능 경력 33만 명, 전투기 353대, 탱크 1,515대, 공격용 헬기 136대, 항공보험 3척 등입니다. 여기에 군사력 25일, 소외된 58위. 핀란드가 가세하면 전력이 크게 보강됩니다. 스웨덴은 의외로 군사기술 강국입니다. 스웨덴은 전투기 71대, 장갑차 3,371대, 탱크 121대, 잠수함 5척 등을 보였습니다. 핀란드는 예비군을 포함해서 93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고 장갑차 2,09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지상전에서 강대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또 핵무기 배치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바이트의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핀란드만에 상당한 해군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죠. 외신들은 유럽의 신행전 구조가 가속화되는 안보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러시아의 엄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확장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이후 군사행동을 가한다면 발트 3국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옛 소련에서 독립해 2004년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발트 3국은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와 역사 문화를 공유해 찜한 처방 편을 든 배신자 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찾아야 할 영토죠. 시진핑이 대만을 차지하려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다만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토의 전력이 강화된 유럽 안보가 안정될 것이다. 변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프랑스 대선 결과입니다. 24일 결선 투표를 앞둔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후보는 오히려 러시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대한다. 프랑스는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토와 러시아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바뀌면 나토와 유럽연합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해군의 핵심 전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3일 러시아의 군 흑해 함대의 기함 역할을 하는 순양함에서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 순양함을 격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자 국군의 네튠 지대함 미사일 2발이 위 러시아 해군의 모스크바-5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모스크바-5에서 매우 큰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탄약고가 폭발해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 승조원 모두 구조됐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두 상황 모두 러시아에는 굴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위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모스크바 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군함은 러시아의 핵심 전력이입니다. 지역 내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고 배수량 11,000에 500톤 길이 187m 위 크기로 승무원도 500명이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포브스는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전력은 압도적이다. 한쪽에 실린 대한 미사일 무장만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체 해군 전력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스크바 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최우선의 표적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오는 침공 초기에 우크라이나 본토 남단 근처 지미니섬 공격에 가담했었습니다. 당시 지미니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병사가 투항하라는 입에 경고의 욕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모스크바 우는 포격을 가했고 전 산출만 알고 있던 이 병사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러시아 군과 1차 포로 교환 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웅칭호와 함께 훈장을 받았죠. 한편 우크라이나 군이 이 전투함을 격침하는 데 사용한 네투는 우크라이나 본이 자체 개발한 지대한 미사일입니다.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 전쟁이 사실상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다시금 국제적인 굴욕을 당하게 되었네요. 한편 동아시아의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동쪽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계속해서 전투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서쪽 중국 동부 연안 해역에서는 지난 13일 4척의 중국 최신의 구축함이 부착되었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포착된 시기는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5가 한국 통이 공해상에 진입했을 때입니다. 미 항모의 통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미 7함대는 곧이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링컨5가 통해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핵실험 준비 동향이 포착된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해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밀려나 풀려는 동맹 강국 권한 결속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동시에 한국의 삼각군 사협력을 강화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동중국해에서는 중국의 제니10 전투기가 상시적으로 전투에 대비한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10은 중국군이 개발한 최신 스텔스기입니다. 2011년 시작이 가 첫 비행을 했고 2018년 중국 국방부가 군 내인도 되었습니다. 현재 100대 이상 운용 중이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군이 젠20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엔 공대공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고 추력 편향 노즐을 추가하고 고출력을 가진 자국산 WS-15 엔진을 장착해 초음속 순항 능력을 더하는 것이 화면될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극에 달해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 4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